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은 게 아니냐, 뭐 그런 분석도 있고 한 걸 봤는데 조금 제가 봐서도 네.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연락하면 되실 텐데 비서실장, 원내대표 이렇게 두 다리를 건너서 하는 것도 보면은 조금은 좀 전격적이지 않다. 뭐 저희들이 메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비대위원들한테도 조금은 이와 같은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저희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지금 한 위원장이 백수 상태이지만 예. 금요일 날 전화해서 월요일 오찬을 정하기로 했다는 건 조금 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왜? 네, 김경률 비대위원부터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자, 박지영 부원장님, 일단은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한테 좀 서운함이 있을 거다라는 취지로 이 말고도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서운함 이상이죠. 본인을 토사구팽하려 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한 거 아니잖아요. 집에 쉬고 있는데 대통령이 부르는 오찬 마다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서실장과 원내대표를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연락이 왔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비대위원장이 끝났으니까 마지막 그냥 보내는 인사차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사적으로 전화가 가능한 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사적 관계에 신뢰는 없다. 공식적인 라인을 통한 형식적 절차만 남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홍준표 시장님하고 4시간 동안 만찬했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술을 못 드시니까 4시간까지 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아마 형식적인 절차를 제안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나도 서운한 게 있으니까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서운할 만합니다. 제가 뭐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에서 이야기 나오니까 바로 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의중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퇴하겠다고 하면 좀 말리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하고 만찬해서 나온 기사들이 흘러나왔잖아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얼마나 거칠게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실이 나를 제어하기 위해서 홍준표 시장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요. 선거 기간으로 들어가면 뭐 명분백 관련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장 관련돼 있는 사과 문제 이런 것들도 논란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나를 버렸으니까 나는 지금 적당히 서운함을 표출하고 난 이후에 정치 바로 복귀할 건지 어떤 다른 방식으로서 내 독자적 정치를 할 건지 이걸 구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예, 박신영 부원장 시각을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임재 변호사님, 네. 계속 나오는 인물이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그렇죠.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한테 총선 패배 책임론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 이런 표현을 썼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SNS에 어제죠.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이렇게 입장문을 또 냈어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 굉장히 날선 비판, 총선에 대한 패배 책임론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물으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네. 특히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단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내용을 좀 보자면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낸 글인데요.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 면서 밝혔습니다. 그는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사심 없이 신중하기만 한다면서요라고 적으면서 사실상 그 배신이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만이 진정한 배신이지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배신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네. 보이고요. 또한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정교해지기 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자, 손정욱 변호사님, 자, 이 SNS 장문의 글이었는데 행간의 의미 하나씩 좀 짚어보시죠. 먼저 이제 그 배신 부분인데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좀 잘못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과정에 물론 이제 윤 대통령하고 좀 차별화 전략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공천에도 대통령실하고 갈등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정도 갈등을 가지고 이제 저는 배신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좀 과하다. 배신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거냐면요.
저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했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노무현 정신은 원칙 있는 패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원칙을 버리고 승리를 위해서 위성정당 만들었잖아요. 이런 게 배신이에요. 그 정신을 짓밟거나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거나. 그런데 뭐 인간적으로 개인 간에 이거는 작은 의리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게 배신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건강은 안 좋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뭐 몇 줄 쓰는 거는 또 이걸 가지고 건강 안 좋은 분이 왜 글 쓰냐고 비판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아마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의 그 배신론에 대해서 저는 이게 그 반격 차원에서 글을 올렸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때 그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 이게 저는 상당히 화두로 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정교하려면 뭔가 정책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조금 이렇게 그 성찰하면서 상당히 그 공부 모임이나 이런 게 하지 않을까. 따라서 이제 이번 전당대회는 안 놀 거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좀 재충전 기간을 가지고 복귀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 자, 홍 전 시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이 만난 이후에 홍 시장이 SNS에 굉장히 좀 많은 어떤 거친 비판들도 나왔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거를 보고서 대통령이 내놓는 무언의 메시지인가? 이렇게 해석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일각의 해석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총리 관련해서 김한길 씨, 비서실장 장제원 씨, 홍준표 시장이 추천한 게 대통령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드렸다.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흘러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 쉽게 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끝났다. 이야기 메시지가 전해진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섭섭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근데 늦었다. 때는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것에서 보면 주어가 다 생략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잘못은 지적해야 된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국민에게 충성합니다. 이 이야기를 선거 때 했더라면 네. 국민의힘이 최소한 120석, 130석은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배신도 제대로 못하고 충성도 제대로 못하고 중간에서 눈치만 보면서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도 지고 본인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토사구팽되는 상황에 몰리고 저는 뭐 별 뾰족한 방법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선택하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네. 자,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얘기하는데 홍준표 시장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데 장가희 기자, 오늘도 홍 시장이 SNS에 또 글을 올렸다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지금 총선 패배를 대통령 탓으로 돌리게 되면 3년이나 임기가 남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느냐. 또 선거에서 지면 다 내가 못난 탓이고 당 지도부가 무능한 탓이라면서 정부 정비는 대통령실에게 맡기고 빨리 당부터 재정비하자고 했습니다. 또 오늘 조금 전에도 또 글을 올렸는데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을 흔드는 건 반대다. 잡새들이 이를 두고 친윤이라고 운운하지만 나를 개파 도구에 넣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다. 일부 삼류 평론가들이 나를 누구와 경쟁 구도라고 운운하지만 나는 이 잡설로 국민을 혼란케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을 하고 있지만 또 반면 이와 반대되는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근데 어떻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돌을 던지고 있죠? 미래 비전 제시한들 여권발 악재가 매일매일 터졌는데 그게 유권자 귀에 들리기나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이번 선거 결과는 단정짓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참패의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떤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홍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좀 날서 있는 비판을 한 이유가 뭐 당내 차기 대권 주자를 견제하는 추측이 있어서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 홍 시장이 삼류 평론가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패널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닌데 이런 말씀하셔서 좀 난감하긴 한데 자, 박진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견제하는 이유,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뭐 삼류평론가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제 방송을 본 것 같아요. 삼류평론가 방송. 그런가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MBN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다시 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는다. 지금 총선에서 원톱으로 뛰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잔영과 여운이 남아있어요. 우리 한동훈이 저렇게 고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지만 한동훈은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차기주자 지지도 조사하면 1등 나올 겁니다. 네. 이걸 가지고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나버리면은 그 잔영 효과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 걸출한 홍준표 같은 분들이 보호막을 방어막을 쳐서 못 들어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은 지금 한동훈을 제거할 적기다. 지금 한동훈이 다시 정치에 복귀하면은 당대표가 되어서 건재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동의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홍 시장은 대통령을 위한 것이고 대통령을 살려야지 나라가 잘 된다, 나라 걱정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말씀해 주셨던 차기 대권 주자의 걸림돌로서 제거하기 위한 견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먼저 근데 그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한테 책임 떠넘기면 안 된다. 이 말은 이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은 이제 자꾸 남 탓으로 남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돼요.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다음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홍 시장이. 네. 지금 이제 특정인 한 명이 다 책임지라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홍 시장님 포함해서 모든 저는 자유우파 보수 다 이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꾸 책임 전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아마 지금 계속 그 한동훈 위원장 때리기만 하고 있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뭐 본인 또 대선 꿈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전에 견제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대구시장이 왜 계속 한동훈 때리기만 또 며칠 전에는 글을 이제 다시는 안 쓴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올리고 있잖아요. 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저는 대구시정에 좀 전념해 주시라. 이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그 대통령도 잘못이 없고 한 위원장도 잘못이 없다면 왜 졌느냐? 이러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네. 상당히 그 프레임에 가짜뉴스 네거티브 이게 프레임에 저희가 대응을 잘못한 대표적인 아쉬운 게 대파입니다. 저는 대파가 상당히 그 영향이 컸다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뭐가 나왔습니까? 선진국 10개 나라 중에 일본 빼고 우리나라가 물가 관리를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파 이건 말이 안 되는 가짜뉴스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이런 대응을 못한 거죠. 앞으로 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여기서 하나 언급할게. 그럼 홍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선 때 나올 거라고 일단 보시는 겁니까? 당연히 나온다고 보죠.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어떤 생각 갖고 있을지 가장 사실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연락이 안 되니 예전에 총선 전이죠. MBN과 인터뷰한 발언이 있는데 그 발언 듣고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시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야 뭐 파도가 많이 쳤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행동심 놀이 유지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위기였지 않나 생각해요. 그때 제가 왔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하는지 보자, 얼마나 언제 실수하는지 보자, 그런 시각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반에 제가 리더십을 잡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제였어요. 매 순간 도전이었죠. 듣고 오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한 전 위원장을 둘러싼 상황이 애초에 비대위원장 맡을 때부터 조금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진짜 이제 9회 말 투아웃에 3점 지고 있을 때 9회 말 투아웃에 3점 지고 있으면 이게 말로 없는 아니고는 답이 없거든요. 그 상황에 등판한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저는 선당우사로 희생을 한 거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그 성과를 누리지 않겠다. 그거 지금 배지도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본인이 예측했잖아요. 선거가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이게 좀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패배해서 힘든 상황인데 저는 지금 와서도 누가 과연 한동훈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처음에 정치 들어올 때부터 모셔온 거 아닙니까? 그때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모셔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와서 그리고 뭐 본인이 챙긴 것도 없잖아요. 너무 여기에 좀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과거에 홍 전 시장이 이와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좀 신경질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듣고 오시죠. 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말들 많아요. 홍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질문 자체가 덜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특정인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아유,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이슈나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아이고, 홍 시장님. 홍 시장님. 청취자들이 듣고 계시. 어머. 네. 정확히 1년 전 한동훈 장관 시절 얘기였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조금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 국민의힘 당내 낙선 후보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보도 보면은 아까 저기 윤 대통령 기자회견 질의 때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스타일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거든요. 자, 일단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에 좀 몸을 낮추는 듯한 모습,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글쎄요, 사람이 뭐 쉽게 바뀔까요? 저는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바뀌는 방향도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야당과 소통하고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만은 지금 이 경제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 무너지는 국정을 생각한다면은 관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관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지금 뭐 늦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관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는 대통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협치가 되든 상생이 되든 그냥 대한민국 경제나 민생 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정치에 대해서 해설을 하니까 정치권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공직사회는 이미 이완되어 가지고 다음 정부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제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술이라든가 이런 거 줄이시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 외에는 그나마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뭐 지난주 말부터 나왔던 어떤 공무원들 뭐 기강 문제 뭐 잡아라 뭐 이런 얘기하고 좀 일맥상통한다고 들으면 됩니까 저희가? 그렇죠. 뭐 이미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기강 문제를 잡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은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와 그다음에 정책의 효율성을 위정자가 이해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보고서 써서 보고하는데 대통령이 딴소리하고 못 알아들으면 뭐하러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리고 책임을 밑에 있는 실무자에게 전가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그대로 지금 노출된 시점입니다. 네.